자, 설전 마지막 1시간 불태우고 가자. 별거 없습니다. 오늘 하는 건. 자, 오늘은 통계를 할 거고요. 통계 수업 첫 수업이므로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되게 쉬운 내용일 거고, 확률과 통계는 약간 별개야. 확률 가지고 물론 통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 있기는 하겠으나 통계부터는 또 이제 통계 나름대로의 그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뭐 크게 모르더라 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통계가 조금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거든, 맨 처음에는. 근데 이게 약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통계 문제에서 씨, 내가 틀린 문제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약간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엔 이게 아무리 해도 조건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나오거나 어쩌다가 보면 막 컨디션 안 좋은 날엔 경우의 수 문제들이 잘 안 풀리기도 해.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게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와도 아씨, 약간 병이 느껴지는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통계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는 그냥 그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서유라. 알려진 것에 대해서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라, 약간 어찌 보면 사회 공부하는 느낌, 뭐 사탐 공부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물론 계산은 있겠지만 수학이어서. 자,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자, 용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통계 같은 경우에. 자, 일단 통계에 확률 변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란 어떤 용어냐? 일단 확률 변수는 보통 대문자 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뭐 대문자 y, 대문자 z, 대문자 알파벳을 가지고 보통 변수를 표현합니다. 자,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확률 값을 갖고 있는 변수예요. 확률 값을 갖고 있는 변수. 확률 값을 갖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확률 값을 갖는 변수. 지금 우리 되게 많이 다뤄왔거든. 지금까지 우리 확률 문제 많이 풀면서 되게 많이 나왔던 거 뭐가 있어? 주사위 진짜 많이 던지지 않았니 우리? 맨날 주사위 던지지. 맨날 주사위 던진대. 맨날 동전 던진대. 지겨워. 자, 봐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누구 있어? 1, 2, 3, 4, 5, 6. 각각 다 확률 값을 갖는 변수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올 확률 뭐야?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이 나오면 6분의 1. 6분의 1의 확률 값을 갖고 있잖아. 걔네들은 다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동전을 2번 던졌어. 앞면 나오는 개수. 뭐뭐뭐들. 동전을 2번 던졌어. 앞면 나오는 개수. 안 나올 수도 있지, 0개. 1개 나올 수도 있지, 1개. 2개 나올 수도 있지, 2개. 그러니까 0, 1, 2. 걔네들은 각각의 확률 값을 갖는? 확률 값 같지. 주사위 2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대. 확률 몇? 4분의 1. 2개 나온대. 4분의 1. 1개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이 확률 값을 갖는다. 그런 놈들을 다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확률 변수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동전 2번 던졌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동전 2번 던질 때 앞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그러면 이 x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은 x가 1일 확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동전 2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그리고 x가 0일 확률. 이것도 가능하지. 동전 2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동전 2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x가 2일 확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x는 0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확률은 4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얘기지. 이런 대응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 확률 변수와 확률이 대응되고 있는 그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에 그냥 대응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두 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확률 변수 뭐라고? 확률 값을 갖는 변수. 확률 분포 뭐라고? 그 변수와 확률이 대응되고 있는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률 분포인 거야. 대응 관계를 내가 나타낸 거니까.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근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상 확률 변수. 그리고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 자, 연속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쫙 이어져 있는 변수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산의 뜻은 뭐니? 딱딱딱 떨어져 있는 게 이산이에요. 딱딱딱 떨어져 있는 거. 이산 가족 생각해 보면 돼. 이산 가족. 저희 이제 떨어져 있는 가족들 이산 가족이라 부르잖아.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 거, 연속적인 거. 지금 상반되는 개념인 거 보이죠? 일단 이 둘은 상반되는 개념인데, 자 얘들아, 지금 내가 말한 이 확률 변수 있지. 동전 2번 던져서 앞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을 때 얘는 이산 확률 변수일까 연속 확률 변수일까? 0, 1, 2 딱 끊어지는 개념 아니야? 0, 1, 2 딱 끊어지는 개념. 얘들아, 확률 변수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지. 개수를 셀 수 있잖아. 왜 셀 수 있어?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딱딱딱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수들은 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 연속적인 건 뭐야? 얘들아, 0과 1 사이의 수가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죠. 그건 연속적이라 그래.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이 다 연속적으로 르르르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엔 셀 수가 없어요. 연속적이라서. 그리고 셀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상 확률 변수인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어 자연수에 대해 얘기를 해봐도 자연수는 0, 1, 0은 아니잖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값을 얘기하면 1 다음의 숫자는 뭐야? 라고 했을 때 1 다음 숫자는 뭐야? 2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1 다음은 1.1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얘기하겠지. 1.01은?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얘기하겠지. 1.001은? 1.0001은? 1.0001은? 그러니까 1 다음 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 연속적이라서. 그러니까 숫자체는 연속적인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상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떨어져 있는, 얘는 이어져 있는 그런 수라고 한다. 이상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개수야, 개수. 개수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건 연속 확률, 이상 확률 변수야. 그리고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것들도 연속 확률 변수겠지. 아니 자꾸 연속 확률 변수에 이상 확률 변수겠지. 또 뭐 있어? 뭐 정수, 자연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상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이런 이해가 잘 돼요. 얘들아, 키는 이상일까 연속일까? 키는 연속이에요. 키는 연속이에요. 왜? 너 키 몇이야? 라고 물어보잖아. 키 몇이니? 좀 예민하니? 168. 아, 168! 뻥치지 마. 168일 수 없어요. 168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어도 깨어나도. 진짜. 그건 거짓말이야. 진심. 왠지 알아? 168cm 이상이 존재하잖아. 너의 키는 168이 아니야. 너가 키를 재봐도 168이 나와도 168이 아니야 실제로. 너의 키가 왜 168인 줄 알아? 168과 169 사이에 있어서 168이야. 진심으로. 160과 160.1 사이에 있기 때문에 16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160이라는 키, 168이라는 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니까 키를 재보면 168.0125798321053211176 아니겠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168이라고 부르는 거지. 왜? 168과 168.1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키는 사실 연속적인 개념이야. 우리가 그냥 편하게 부르는 것 뿐이야. 저 18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뻥치지 마. 180 아니잖아. 180 아니야. 딱 18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냥 우리는 180과 180.1 사이에 대략 있으니까 아예 그냥 180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단위를 설정한 이유가 그거잖아. 단위를 설정한 이유가. 뭐 예를 들어 키도 그렇고 뭐 몸무게도 그래. 몸무게. 너 몸무게 몇 킬로니라고 그래? 이건 진짜 예민하구나. 예를 들어서 저 70kg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야 뻥치지 마 이래야 돼. 너 어떻게 알아 70kg인지. 70kg 아닐걸? 70.1357805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그렇게 되고 있는 몸무게인데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뿐이잖아. 왜? 70kg랑 70.1kg 정도 나왔으니까 그게 수치상으로 그냥 70kg로 표현이 되는 것 뿐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70.1 사이에 어딘가에 내 키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거야. 연속적인 개념이다. 이해돼? 좋아요. 몸무게. 또 뭐 있어? 타입? 그치. 뭐 길이 같은 것들. 키, 뭐 길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단위가 있는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연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가 붙은 거예요.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러니까 센티미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잖아. 밀리미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지 사실은. 근데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떨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편하게 부르기 위한 그 단위를 만든 것 뿐인 거지. 그래서 단위가 존재하는 것들은 대부분 연속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키, 센티미터, 몸무게, 킬로그램, 길이, 뭐 센티미터, 미터, 뭐 이런 식으로 단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인간이 만든 단위라는 거. 그거는 연속적인 개념을 조금 더 뚝뚝뚝뚝 끊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상 확률 변수처럼 얘기하고 싶어서 붙은 단위일 뿐이다. 단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연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있어. 얘들아 지금 몇 시야? 22번. 뻥치지 마. 나 25분 아니야. 25분 몇 초인데?
초를 한번 해봐. 28초. 아 28초. 아 근데 28초가 아니야. 28점? 1, 2, 5, 3, 5, 7, 6, 5, 4, 2, 1, 1, 1, 6, 5, 7 이런 초일 돼도 그냥 28초라고 부르는 거잖아. 왜냐면 28초랑 29초 사이에 있었으니까. 맞지?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 시간이 어떻게 끊어졌니? 우리가 어떻게 딱딱딱딱 끊어져서 행동하니? 이미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간, 분, 초 이런 식으로 단위가 존재하죠. 인간의 말, 인간의 부품.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산확률 변수 한번 얘기를 해볼게. 딥하게. 자,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연속적인 개념이야, 뚝뚝뚝 끊어진 개념이야. 뚝뚝뚝 끊어진 개념이죠. 아까 얘기를 했던 그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동전 2번 던져서 앞면 나오는 개수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일단 x가 될 수 있는 거 누구 있어요? 0, 1, 2 이렇게 있죠? 맞지? 2번 던졌으니까 앞면 나올 수 있는 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 우리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확률. 자, 앞면 빵번 나올 확률 어떻게 돼? 2번 던졌는데 빵번 나오는 거 4분의 1. 얘는 4분의 1의 대응이 되죠. 그리고 2번 나올 확률도 4분의 1의 대응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나올 확률은 앞뒤 나와도 되고 뒤앞 나와도 되는 거니까 4분의 2의 대응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무슨 뭐야? 함수죠, 함수. 0 넣으면 4분의 1 나오고 2 넣어도 4분의 1 나오고 1 넣으면 4분의 2 나오는 이렇게 함수처럼 표현할 수가 있거든. 대응 관계를.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이 확률 분포 대응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함수라 부르는데 어떤 함수라 부르냐? 확률 값을 갖는 함수라 해서 확률 함수라 부르는데 이산 같은 경우엔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함수라고?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 mass 질량 mass. 그래서 mas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분포는 뭐라고? 얘들아 얘기해봐. 활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확률 질량 함수다. 알아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함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건 조금 가독성이 떨어져서 가독성이 좀 더 좋게 우리가 표를 가지고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의 10의 9은 혹은 100의 90분은 표로 작성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표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들아,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가 있어? 지금 보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이렇게 가능하지. 그래서 0, 1, 2 이렇게 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을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x가 될 확률, x가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이것들을 함수값처럼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여기에는 개, 합계.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0이 될 확률 몇? 4분의 1. 1이 될 확률 몇? 4분의 2. 2가 될 확률 몇? 4분의 1. 따라왔어요. 확률의 총합은 몇? 당연히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로 작성하실 수가 있다. 이 표를 뭐라고 하냐? 대응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표. 대응관계를 뭐라 했어? 확률 분포. 그래서 조금 고급지게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웬만해선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산만 표로 나타내셔야 돼요. 왜? 연속은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 왜? 연속 확률 변수를 너희가 일일이 다 쓴다 생각해봐. 0과 1 사이만 써도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지. 0 다음에 뭐 쓸래? 0.001. 그 다음에 0.2. 무수히 많은 수를 써야 된다니까. 표를 작성 못해. 근데 이산 확률 변수는 표를 작성할 수 있지. 왜냐면 뚝뚝뚝 끊어진 개념이니까 개수를 셀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두 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당연한 얘기 두 개 얘기해 볼 거예요. 일단 확률값 지금 보니까 음수값 가죠? 안 같지? 1보다 큰 값 가죠? 당연히 안 같지. 확률값이니까 당연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성질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확률의 합은 반드시 몇이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은 반드시 1이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8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산 확률 변수인 것과 연속 확률 변수인 것 8번, 9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와, 근데 168이야, 소율이. 크네? 꽤 크네. 제일 크나요, 여기서? 168보다 큰 분. 190 정도 안 돼요. 아, 진짜? 나쁜데.
자, 해볼까요? 자, 이상확률 변수인 것을 고르시오. 평균 온도. 온도는 연속이니 이산이니? 연속이죠. 좋습니다. 온도는 연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연속적으로 떨어지겠죠. 쌤 이거 1도, 2도, 3도, 4도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데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단위에 불과하고 1도와 2도 사이를 그냥 1도라고 얘기하는 것뿐, 1도와 1.5도 사이를 1도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항상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범위로만 얘기해야 되는 게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얘는 연속이에요. 시간!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저 3초 기다렸는데 4초 기다렸는데 뻥치지 마. 3.4초, 3.4444445 1 2 기다렸겠지. 그래서 시간도 마찬가지로 연속이다. 횟수! 소수가 나오는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뚝뚝뚝 끊어진 개념이지. 얘가 이상이다. 야구 선수의 홈런 개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끊어져 있는 개념이잖아. 여기 이상이지. 지금 나는 자 연속 확률 변수를 구하시오. A팀 선수들의 달리기 기록. 달리기 기록은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죠. 시간이랑.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랑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연속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수명. 전구의 수명. 얘도 마찬가지로 몇 시간 동안 수명이 이어진다. 뭐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사실 300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뭐 300시간과 301시간 사이니까 300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수명은 시간이랑 관련된 개념이잖아. 연속이지. 이해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C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독서 시간. 독서한 책의 개수라고 한다면 이산이겠지만 몇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뭐 이렇게 그건 이산이겠지만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감자 개수 감자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딱딱 끊어진 개념이잖아. 토다에서 봤어요. 여기 감자 개수가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감자 이거 뭐 썩은 감자는요, 뭐 반토막 난 감자는요. 그러지 마시고. 네, 얘는 개수니까 이산이다. 좋습니다. 연속 고르는 거니까 기니티가 나오죠. 자, 10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확률변수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대. A와 이런 놈들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X라는 확률변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확률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해볼까요? 일단 A를 구해볼까요? A 어떻게 구하죠? 4 더해서 몇? 1. 걔는 1 이렇게 친절하게 써있긴 하지만 친절하게 안 써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이 확률의 합이 1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4A 플러스 9분의 3이니까 9분의 5가 1이죠? 그럼 A는 9분의 1 맞지? 그래서 일단 A는 9분의 1인 걸 구해놨으니까 표적성하기 이제 수월하죠? 여기는 9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9분의 3이 되는 거겠죠?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 구하래? X가 1 또는 2일 확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X가 1 또는 2일 확률. 그러면 X가 1이어도 되는 거고 2여도 되는 거니까 1일 확률과 2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놈은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x가 1일 확률은 9분의 2고 x가 2일 확률은 9분의 3이니까 둘이 더해서 9분의 5가 되겠죠. 나는 x가 마 1과 1 사이에 있을 확률, x가 마 1과 1 사이에 있을 확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 1과 1 사이 누구 있니? 마 1, 0, 1 세 개 있으니까 마 1이 될 확률,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얘들아, 이 범위에 벗어나 있는 숫자 누구 하나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지 않아?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도 되는 거야? 이 세 개를 더하는 건 사실 전체에서 2가 될 확률을 빼는 것도 괜찮겠지.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확률 변수가 여기 안에 범위 안에 너무 많다, 마이너스 1, 0, 1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그냥 6건을 활용하셔서 1에서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지금 2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빼셔도 괜찮다. 이해돼? 그래서 1 빼기 지금 2가 될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다. 이해됐어요? 넘어갑시다. 11번 표 한번 작성해 보실래요? 자, 해볼까요? 자, 지금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되어 있냐?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이렇게 4개 있구나.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 관계 여기 지금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x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보시면 돼요. 확률 자체를 1 집어넣으면 확률이 어떻게 돼? K 2 집어넣으면 4K 3 집어넣으면 9K 4 집어넣으면 16K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 확률들은 0과 1 사이에 있을 텐데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몇? 1 맞지? 그래서 이놈의 전체 합이 1이다 이거 이용하면 K 구할 수 있죠? 전체 합 구해보시면 20, 30, 30K가 1 그래서 K는 30분의 1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쉽죠? 자, 12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X가 될 수 있는 거 얘기해봐. 문제 읽어보시면. 자, 해볼까요? 자, 지금 검은 게 2개 있고 흰 게 4개 있는 주머니에서 총 3개를 뽑겠대요. 그때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일단 x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3? 그치? 지금 보면 검은 게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0, 1, 2까지만 되겠지. 3일 생각하는 사람 있지? 있지? 그래서 지금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몇 개 중에? 6개 중에 3개 뽑으면 되지. 그러면 6, C, 3, 9네. 검은 걸 안 뽑아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흰색은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거지. 그럼 흰색 4개 중에 3개 뽑으시면 되는 거니까 4, C, 3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x가 1인 거는 전체 경우에서는 안 바뀌죠. 6C 3분의 검은 거 하나, 흰색 2개 뽑는 거지. 그래서 검은 거 하나 뽑는 거니까 2개 중에 하나 뽑으시고 흰색 2개 뽑는 거니까 4개 중에 2개 뽑으시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2개 뽑는 건 똑같이 6C 3분의 검은 거 2개 중에 2개 뽑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흰 거는 몇 개? 1개. 그래서 2C2 곱하기 4C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내가 구한 확률이 잘 구한 확률인가 생각해보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얘는 20분의 몇이에요? 4죠? 얘는 20분의 몇이에요? 2, 6에 12죠? 얘는 몇이에요? 20분의 4죠? 검토하는 방법 뭐겠어? 셋을 더해보는 거지. 더했을 때 몇이 나오면? 1이 나오면 잘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더해봤을 때 20분의 20이니까 1 나왔지. 그리고 팁! 내가 만약에 2개까지만 썼어. 얘 구하기 귀찮아 너무. 그럼 뭐 하면 돼? 또 합이 1인 거 이용하면 얘네들의 합이 예를 들어 10분의 9 그럼 얘는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13번 해보실래요? 13번, 14번 이거는 표작성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아지니까 x가 너무 많으니까 표작성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주사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을 x라 하자. x가 3과 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합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까 3, 4, 5, 6, 7 이렇게 툭툭 끊어진 개념 맞지? 그래서 일단 이놈은 이상 확률 변수이고요. 자, 그러면 3과 5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게 3, 4, 5 이게 전부 아니야? 그래서 이 셋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3일 확률, 두 눈의 수의 합이 3일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36분의 합이 3이 되는 건 1, 2 아니면 2일밖에 없지. 2개. 합이 4가 되는 건 36분의 1, 3, 2, 2, 3일 3개 있죠. 기억나니 혹시? 1 빼면 된다 했던 거.
까먹었구나. 넘어갈게요. 36번에 x가 5가 되는 거 1, 4, 2, 3, 3, 2, 4에 4개 맞죠? 그래서 36분에 9가 되어서 얘는 4분의 1이 되겠지. 가능하지? 할만하죠? 자 14번도 해봅시다. 자 얘는 지금 보니까 6개와 4개가 있는 총 10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범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세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 생각부터 해봐야 돼. 누구 돼? 0, 1, 2까지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가 가능하는구나. 이거 한번 표로 작성 한번 해볼까? 자, 확률값, 대응되는 확률값을 우리가 써보시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2개 뽑는 거 10시 2 아니에요? 10시 2 몇이야? 45 맞지? 10시 45 45분의로 갈게요. 암산 되나 혹시? 검은 공이 빵개라면 흰 공 2개 뽑아야 되니까 6시 몇이야? 15 좋습니다. 45분에 1이 되는 건 한 개씩 뽑는 거니까 24 맞니? 그리고 45분에 검은 공 2개 뽑는 거 4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4C 암산되나? 6 실제로 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나도해서 1이 되는 거 안 맞죠? 1 되죠. 그러면 지금 얘가 몇이야? 3분의 1이지. 그러면 누구 이상이어야지만 3분의 2가 될까 생각해보면 이 3분의 1이 날라가야 이 둘이 하면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확률 변수가 누구 이상? 0은 째껴야 되니까 그치? 1 이상이면 되겠다. 이제 얘는 1 가능. 넘어가서 자, 연속 확률 변수는 더 쉽습니다. 자, 얘들아, 연속 확률 변수는 무슨 변수라 했어? 이어져 있는. 어우, 좋아요. 이어져 있는 확률 변수. 그래서 얘는 항상 범위로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의 키가 170일 확률 궁금합니다. 무조건 0이에요. 170이 될 수가 없어요. 170점 몇이라니까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당신의 키가 168과 171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한 명 뽑았을 때 키가 170과 180 사이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범위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 확률에 대해 물어보고 싶으면 반드시 범위로 얘기하셔야 된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확률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그냥 하나의 값의 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하나의 정해진 값이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이상확률 변수에서의 했던 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해결을 했잖아. 근데 연속확률 변수는 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맞지? 왜냐면 확률 변수들 자체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표를 작성하려면 무수히 많은 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수히 많은 칸을 만들어도 사실상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값들이 다 0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의미가 없어. 뚝뚝 끊어진 값이 아니라서. 그래서 얘는 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확률을 구하게 되냐? 그래프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게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연속 확률 변수는 범위가 정해져요. 뭐 a부터 x까지 정의된 x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보통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0을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a부터
b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확률값을 fx라고 하고 fx 같은 경우엔 결국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그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하고 그 확률 분포를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확률 밀도 함수. 이산에서는 확률 뭐라 했어? 질량 함수. 연속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얘기해요. 밀도 영어 뭐야? 확률 probability. 밀도 density. func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density D-E-N-S-I-T-Y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확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확률은 반드시 범위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지. 범위가 예를 들어 1부터 나는 3까지 x가 존재할 확률이 궁금해. 예를 들어 x가 1부터 3까지 존재할 확률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어떻게 했어? 1부터 3까지 확률을 전부 다 더했죠. 뭐 1, 2, 3 이런 식으로 더했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부터 3까지에 대응되는 이 fx를 전부 더하시면 그게 곧 확률이 돼요. 사실상 면적이 되겠죠. 이거 뭐야? 진짜 약간 PTSD 정적분이긴 한데 정적분으로 한번 표현만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적분 공부 안 했잖아. 그래서 fx, dx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적분 같은 경우엔 1학기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2학기에 배우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를 할 때 적분은 1절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없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되게 좋아한다 갑자기. 지울게요 그냥. 아유 힘들어한다. 뭐 쓰실 분도 쓰시고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요 놈은 어떻게 구하시는 게 맞냐면 넓이로 구하시면 된다.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적분을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 넓이를 구할 때 곡선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그냥 뭐 삼각형 나오거나 뭐 사다리꼴 나오거나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다각형들이 있지. 그런 것들로 해결을 하게 되니까 걱정 마세요. 적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로 구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 총 4가지 성질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 무엇이냐? 일단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얘는 몇이 돼? 1이 되겠죠. 왜냐면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래서 A부터 B까지 정의된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A부터 B까지의 이 둘러싸고 있는 면적, 전체 면적을 구하게 되면 그 전체 면적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1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확률의 총합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A부터 B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A부터 B까지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얘는 A부터 B까지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아, 인테그랄로 쓰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냥 안 쓸게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거긴 한데 그냥 A부터 B까지의 넓이라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니? 자, 그리고
fx는 어찌됐든 확률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서 확률값은 음수가 될 수 있니? 절대 없죠. 그래서 fx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무조건 0보다 위에, x축보다 위에 존재해야지만 돼요. 반드시 x축 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A에서의 확률을 물어봤어. 혹은 B에서의 확률을 물어봤어. 혹은 1에서의 확률을 물어봤어. 딱 지정된 곳에서의 확률을 물어봤어. 그건 무슨 행위랑 같냐? 당신의 키가 171 확률이 무엇입니까? 딱 171 확률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0이에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연속 확률 변수에선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면적으로 구한다고. 면적으로, 넓이로 구한다고. 근데 A에서의 확률 혹은 뭐 1에서의 확률, 그럼 이 선의 면적이 뭡니까? 이거거든. 선의 면적. 점선면 들어봤나?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선 하나의 면적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 이해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같이 해보고, 사실 뒤에 문제들도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15번 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문제 다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자, 15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0과 4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 확률 밀도 함수가 fx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내져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0과 4 사이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자, 일단 fx의 함수식을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4, 몇을 지났는지 1절 모르죠? 하지만 지금 0과 4 사이에서 정의되고 있으니까 0과 4 사이의 이 전체 면적은 몇이 돼야 돼? 확률의 총합과 같은 1이 돼야 되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높이는 2분의 1.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4,2분의 1이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기울기가 8분의 1이죠. 그래서 fx는 0,0을 지나고 있으니 8분의 1x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물어봤어요?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물어봤죠? 그럼 1부터 3까지의 모든 확률 값들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건데 1부터 3까지 내용되고 있는 모든 확률 값들에 대해 더해주면 얘는 이 1부터 3까지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거 보니까 무슨 꼴? 사다리 꼴. 그러면 지금 여기 높이가 2가 되고 여기 지금 1에 대응되는 게 8분의 1이죠? 3에 대응되는 게 8분의 3이죠? 그래서 위아래 더해주시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시면 확률이 몇? 2분의 1이구나. 전체 면적 중에 2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이해돼? 마지막으로 2보다 작은 확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자, 2보다 작은 확률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2보다 작으려면 여기 2보다 작은 부분 요 놈의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맞지? 조금 고급지게 할까? 닮음이죠. 몇 대면? 1대 2죠. 그럼 넓이 B는 1대 4죠. 그럼 얘가 1이니까 넓이 비율은 4분의 1이겠지. 얘는 4분의 1.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아, 이거 하나 더 써도 참. 마지막으로. 이거 좀 부수적으로 성질 부분에다가 하나만 더 써주세요.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에 대해서 지금 보면 등호가 포함돼서 안 포함됐어?
안 포함됐지. 자, 근데 얘는 등호가 둘 다 포함돼도 혹은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이 돼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선? 연속 확률 변수에서. 왜? A가 포함되든 B가 포함되든 A라는 선 하나가 포함되든 안 포함되든 결국 그 선이 갖고 있는 확률값은 0이니까 등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건 연속 확률 변수에서 똑같은 거야. 이상은 아니다. 1보다 크냐 1보다 크거나 같냐 이건 완전 다르죠?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숙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 이제 못했던 부분이 이제 59쪽이죠. 그래서 59쪽부터 288번부터 3, 2, 4 288에서 3, 2, 4 이렇게 숙제로 배워주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학부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발 강력한 부탁인데 진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